오늘 뚠뚠이님 사연을 갖다가 첫 번째로 제가 해드릴 텐데, 뚠뚠이님은 사연을 갖다가 직접 다 올려주신 건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질문만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려고요. 뭐냐면, 헤어진 연인이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이게 무슨 심리인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일단 읽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헤어지고 2달 후에 만났고 다시 만난 지 3주가 지나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편하게 친구 사이로 하자고 하는데 이 친구 사이가 가능하냐, 이게 질문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제 뚠뚠이님은 이 친구 사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친구라면은 상대방이 친구한테는 일십도 잘하고 자주 만나지도 않는 친구인데 스킨십만 없지 다른 부분은 사귈 때랑 똑같거든요. 정말 저는 특별한 친구가 된 느낌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이 남자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편하게 지금처럼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얘기하는 건 남자친구로서의 책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뚠뚠이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에게 너 남자친구 해 하고 감투를 씌워놓고 남자친구의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를 했겠죠. 야, 너는 남자친구인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틀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락이 돼 안 돼를 계속 이제 남자친구의 역할을 과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 남자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하기 싫은 거지. 남자친구 안 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굳이 남자친구를 해서 그 욕을 다시 먹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 먹기 싫어서, 그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락은 사귈 때랑 똑같이 된대요.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상톡 주고받고 해외여행도 같이 계획 수립하고, 이게 정말 친구 사이가 맞냐, 응? 이런 것들 물어본 건데, 주변에선 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나갔기엔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쁘게 생각하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헤어진 후에 친구 하자라고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상담하다 보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케이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 과정에서 여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행동, 그리고 남자친구로서의 책무를 강요하고, 야, 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태도가 이게 맞아? 너는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없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계속 욕을 먹은 거예요,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나는 남자친구 안 할랜다. 남자친구 안 하고도 이렇게 잘 만날 수가 있는데 남자친구 안 하더라도 데이트만 뭐 잠자리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은 뭐 이게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로서 안 만나는 게 훨씬 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뚠뚠이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로 엮여 있지 않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게 되면은 이제 사귀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자분들의 연애 심리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남자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주 큽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자친구를 자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진심을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하거나, 뭐 아무튼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괴롭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만난 건 사실인데 자꾸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사람 마음을 의심하고 자꾸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너는 남자로서 굉장히 괴롭히고 욕을 먹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남자분은 욕을 처음에 먹고도 노력을 해봅니다.
얘가 이렇게 뭐 날 잘못됐다고 하니까 뭔가를 잘해봐야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확히 잘해야 되는지도 여자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래서 남자들이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노력을 해보고 뭐 연락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력을 해봐도 이게 여자들의 불만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이 뭐 노는 그 직장 안 다니고 놀진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얘기했을 땐 아니니까 그냥 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여자분들은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예,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안 되니까 만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자분들은 제외를 하고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남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 잘해줄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에요.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마음이 껄끄러운 일이에요. 응? 그런 껄끄러운 상태에서 이 만남을 이어나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자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자꾸 불행하다고 여자친구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뭐 성향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헤어지면 딱 끝나는데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여자들이 자꾸 헤어지는 끝까지도 계속 확인을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끝나지가 않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야, 우리 그만하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거 헤어지자고 하는 거는 너 나 안 좋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야, 뭐 심각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책무가 없잖아요. 친구로 지내면은 그럴 만한 이제 부담감이 없어서 친구로 지내고 싶은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게 뻔한데 다시 사귀는 건 좀 아니겠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것도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변한 모습이 뭐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프레임 공부를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찡찡이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완전히 변하지 않는 이상은 재회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이 남자에게 반응을 끌어오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우땡이님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기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엄청 많이 해요. 이거 진짜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엄청 많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아주 공통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상담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형식이 안 맞으면 제가 답변 안 드리는데 얘기해드린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이게 프레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강의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반응은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다던가 눈치를 보는 행동은 프레임의 붕괴를 초래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처음 프레임 강의가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잡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프레임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을 갖다 끌어내려는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시작을 못 하는 거죠. 프레임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예. 스마일 통통님. 제가 등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로.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약 한 달 만에 무료 연애 진단글을 올리네요. 라고 고발화성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3번째 받는 거예요. 유료 상담으로도 혼나고, 무료 상담으로도 혼나고, 요번에 3번째 혼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안 혼날 것 같아요. 예,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별로 안 혼날 것 같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연 내용은요,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마지막 이제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 시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고서는 잘 지내? 이거 엄청 시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잘 지내 시전을 했고,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받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냐, 이런 거 갖다가 확인받고 싶어서, 예, 진단글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제 대화예요. 제가 대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상담 때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잘 지내라고 한번 시전해보라고 했었는데, 이 고발화성님이 참을성이 없이 2주 만에 잘 지내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상대방이 반응이 좋았어요. 예. 일단 고발화성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 그랬더니 응, 뭐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나야 무던하게 잘 지내고 있지. 다행이야. 일은 괜찮고? 늘 똑같지. 그냥 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응, 밥도 잘 먹고 있지? 있지? 응,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제 아직 일 안 끝났구나. 알겠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는 잘 한 것 같고, 이렇게 중간에 끊을 수 있다는 거.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렇게 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계속 쭉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면 망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좀 계속 쭉 이어져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고발화성님이 잘 지내 보내자마자 급하게 프로필 배경을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뭐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 연락 이후 한 일주일 만에 편한 마음으로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전화 연락을 해봤죠? 근데 아무래도 전화 연락할 거면은 빌미를 잡아야 될 거예요. 예,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고발화성님이 남자입니다. 예. 너 자? 아니, 이제 자려고 누웠어. 전화할 수 있어? 예, 이렇게 하니까 카톡 보내고 5분도 안 돼서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응. 별일 없지? 뭐야? 그거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직 일 안 끝났어? 응, 마무리 중이야. 목소리 들었으니 이제 됐다. 나 내일 아침 근무야. 그래? 그러니까 얼른 자, 끊을게. 응, 알겠어. 이게 목소리만 듣고 끝났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급하게 끊으려고 하니까 여자분이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끊어내려고 하면 매달리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대화 안에서도 이런 카톡이나 전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끊어내면은 매달리는 습성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화하다가 빨리 끊으려고 하니까 여자애가 이상한 일찍 나 내일 아침 근무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행동 패턴을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인간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에 애교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귀었을 때 했던 말투와 애교로 통화를 했고요. 뭐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마음 정리를 다 하면
연락한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했던 건지 그냥 저 편한 대로 미련이 남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렵니다 하고서는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연락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일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무래도 여자분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면 이어나가려는 습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했겠죠. 본인이 만약 이때 연락을 했어서 막 계속 연락을 쭉 이어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추억팔이하고 매달리려고 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곱창 시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해놓은 거 다 그대로 써먹네요. 예, 곱창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곱창 잘 팔리는데, 예, 다른 걸 먹어야겠어요 이제. 자, 읽어드릴게요. 날도 좋은데 곱창 먹고 싶네. 아, 오늘 쉬는 날이었어? 아니, 일하고 있지. 나도 야간 근무 중이야. 그래, 고생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 곱창이나 먹자. 아, 곱창이 많이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 아, 그래 보이나? 아, 혹시 언제 쉬어? 아, 상대방이 날짜를 맞춰봤는데 날짜가 잘 맞질 않았대요. 아, 그래. 아, 그래? 못 보겠네. 뭐 다음에 봐야지 뭐. 알겠어. 고생해. 그래, 너도 화이팅.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뭐 아무튼 뭐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7월 19일 오늘 10일 정도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고, 저번과 비슷하게 전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전화했고요. 서로 어색하게 웃고 정적 뒤에 제가 그냥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웃으면서 여행은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고, 이런저런 얘기 중에 만날 시간을 조율하는데 역시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이후에 여자친구와의 만남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궁금해하다고 합니다. 이제 곱창을 다시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자친구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영화로 꼬셔내야 할까요? 서로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업인지라 자꾸 한번 보자는 연락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먼저 연락 올 때까지 연락하지 말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얘만 보고 살아갈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의 이제 데이트 약속을 잡아봤는데 데이트 약속을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달 정도는 있다가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여자친구가 반응이 좋던 어쨌든 간에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자친구 쪽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단은 밀당의 원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당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밀어내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 번이나 당겼는데 이게 여자애가 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맞추려는 행동을 안 했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있다가 데이트 약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만큼 당겼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얘가 이렇게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으면 내가 한번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좀 연락을 해보시고요. 뭐 한 달 정도 후에는 이 여자분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이 여자분이 영화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런 걸 물어보면 되겠죠. 요즘에 영화 뭐 재밌는 거 뭐 나온 거 있어? 기생충 아직도 하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여자애가 그런 거 다 끝났고 요즘에 뭐 재밌는 거 요번에 새로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내가 영화에 대해서 보고 싶은 영화가 뭐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개봉하는 뭐 사자라는 영화가 있다. 근데 사자라는 영화를 나 이거 사자 되게 요런 엑소시즌 같은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엑소시즌 사자 영화 꼭 보러 가고 싶네.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시간대 맞으면 보자. 이런 식으로 영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보러 가자라는 주제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는 시간 약속만 따로 잡으시면 되겠죠. 예. 보통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 바로 시간 약속도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시간 약속은 따로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한 3일 있다가 나 언제
그러니까 한 요번 주 일요일 정도에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돼? 그러면 시간 되면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맞춰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애한테 시간을 맞춰 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그 되는 시간을 갖다가 여자가 맞추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담은 다 된 것 같고요. 아유, 우리 다 매니저님이 이렇게 다 대화를. 자, 됐고요. 예. 한 편만 더 해볼까요? 예. 한 편만 더 해볼까요? 예,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서 한 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39살의 여자분이신데, 이제 돌싱남을 만나시는 거예요. 남자분 나이가 54세? 54세래요. 엄청 많이 나이 차이가 이 정도 9살 9를 더하면은, 아닌데? 39살에서 9를 더하면 아무튼 54세예요? 상대방 나이가 54세예요? 자, 이분 사연을 갖다가 한번 읽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간단히 읽어봤는데, 내용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요. 54세인 남자분이,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아니면 이거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은 상대방과 데이트 스타일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예. 닉네임은 난 야수. 예, 그래서 야수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수라고 하니까 남자분 같은데 여자분이십니다. 예, 여자분이시고 39살에 스크린 골프장 직원이라고 하시네요. 남자분은, 이 남자분하고는 15살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상대방은 당연히 이혼을 하고 있고 애도 있어요. 교제 기간은, 알고 지낸 기간은 제가 여기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2년 동안, 상대방은 이 매장의 단골 손님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9살 차이가 아니고 15살 차이래요. 예. 15살 차이래. 상대는 먼저 제 현 직장 사장의 전 직장 사장이래. 이게 뭐야? 상대는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대. 건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사람인가봐요. 나이는 54세고요. 저는 여태껏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연애를 했고 다른 여자들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전에도 나이 차이가 9살 났대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 사람하고 9살 차이가 난 줄 알았어. 이 사람하고는 15살이네. 이 사람 전 사람하고도 9살 차이가 났다고요? 처음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나이 차가 있으니 이성적으로는 생각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곳이 좀 외진 곳이라 본인 차가 없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오후 출근에 밤 퇴근인데 퇴근 때가 좀 위험할 때도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게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때는 택시를 부르는데 가끔 택시가 잘 안 잡힐 때도 있고요. 제가 가끔 마감을 하는 이유는 사장이 프로골퍼여서 지방으로 대회를 가기 때문이에요. 그 사정을 상대가 아는지라, 그리고 마침 집 방향도 저랑 비슷하고 시간이 맞으면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4시간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그 매장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제가 마감을 안 하면 9시에 끝나 굳이 데려다 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손님들도 약간 저희가 그런 관계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수근거렸지만 나이차 때문에 긴가민가 한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랑 대화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 사람과 시간을 즐겼습니다. 즐거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혼자 마음이 좀 깊어졌어요. 그때는 남친이 있었는데 남친은 제가 마감을 하던 말던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때 이 사람은 제가 마감한다는 거 알면은 장례식장 갔다가도 와줬다고 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 남자.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 사장이 상대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 좀 시간이 되면 좀 데려다 줘라. 이런 식으로 사장이 이 남자친구한테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골프를 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의 손님이 있는데 결혼을 했고요. 그 여자애랑 둘이 어느 순간 밖에서 밥을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둘이 또 할 일 없이 낮에 가게 와 있다 가고 그러길래 너무 속이 부글거렸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질투심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되게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자기 게 아닌데 이게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다른 이성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나이랑도 상관이 없고요. 인간이 그냥 본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야수님이 멍청이 같아서 사장한테 일 그만둔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사장이 너무 붙잡길래 사실대로 그 사람을 깊게 좋아하고 있다고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 더 사장이 저를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 구할 때까지만 봐주기로 했는데 벌써 이게 6개월이 지나고 아직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살 어린 여자애랑 다닐 때도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는 계속 해주고 있었대요. 근데 굳이 아주 매일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런지 비참함까지 좀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 여자애 포함 거진 외제차에 막 그런 그 부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지만 저희 현실은 마을버스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좀 비참함을 느꼈대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만성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3주를 쉬고 출근하는 날 사장이 그러는데, 너 오늘 다시 가게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를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예. 그러다가 제가 또 가게 마감을 하는 4월 중순쯤에 1년 넘게 집에 데려다주는 단 한 번도 딴 길로 안 샜던 사람이 뭐 좀 먹을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2번쯤 물어봤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집에 가자고는 했었는데, 아무튼 요번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뭔가 때가 온 것 같아서 한강이 보이는 데로 가서 간단히 뭐 좀 먹고 좀 걷자고 해서 새벽 공기도 좀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에 슬쩍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제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슬쩍슬쩍 옷을 만지면서 저희 집에 다 와서 내리려는데, 다음날에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다음날 보자고 하면서. 다음날이 되었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막상 받으려니까 가게 손님 그것도 단골이랑 또 사적인 만남이 괜찮나? 라고 또 혼자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갈등이 돼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여자분들 또 다 마찬가지 행동을 이렇게 해요. 여자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여자분들이 이런 행동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또 안 받았어요. 그냥 문자로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주중에 제가 술을 좀 마셨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보고 잠자리를 가졌고요.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요. 그 사람은 저한테 좋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간 행동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잠자리 하기 전이랑 똑같아요.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잠자리를 한다는 것만 빼고는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도 따로 안 하고 그저 전처럼 본인이 시간 되면 먹을 거 사다 주고 가고, 그 사람은 아들 둘이 있는데 외국 유학 중이고 둘 다 지금 군대에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 부모님 병원으로 자주 병원 다니고, 아들들도 한 명이 제대해서 지금은 여기서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까지 출퇴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데려다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저랑 잠자리를 하면 좀 더 발전된 관계가 되는지 알았는데 상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잠자리에 혈안이 되어서 요새는 가게에서도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가게에 CCTV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최근에 쉬는 날 잠수를 탔더니 전화가 한 14통 왔답니다. 연락 항상 제가 먼저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또 가게에서 잠자리에 혈안된 눈빛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까지 문제라고 합니다. 질문은 이 사람과 일상적인 데이트는 힘든 걸까요? 제가 잠자리를 계속 미루면 가게에서 죽치고 있고 연락을 할 수 있을 연락 계속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잠자리를 계속 미룰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상황 환경이 저랑 많이 다르니 그냥 지금처럼 저와 밖에서는 데이트는 모텔과 밥집을 가는 똑같은 패턴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커플들도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예. 되게 젊은 커플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예, 젊은 남자들도 스킨십이라고 해야 될까? 예, 잠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잠자리만 하면 괜찮나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야수님이 좀 문제야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야수님이 좀 문제야 보이는 게 지금 사귀시는 과정도 약간 절차에 안 맞고 그러니까 벌써 사귀는 관계도 정상적인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잠자리도 가지면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관계가 뭐가 딱히 문제가 될 부분도 없고 정상적인 데이트를 하고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도 먹고 모텔도 가는 거는 당연히 남 성인이니까 예, 모텔도 갈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딱히 없는데요. 어, 지금 야수님이 너무 여자로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이 남자분이 듣고 있다가 들어줄 것 같은데 굳이 왜 잠자리만 미루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 남자한테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먹지 않은 곱창 먹고 싶다라든지 뭐 빈대떡에 파전을 빈대떡에 파전이래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싶다든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대부분 이 남자가 해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해줄 것 같고 그런 데이트도 있으면서 당연히 뭐 성인이니까 모텔도 가겠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야수님이 약간 처신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지금 남자분이 처음에 사귀었을 때도 남자분이 그 연락할 때는 연락을 안 받다가 갑자기 술 먹고 연락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져버렸으니 지금 이건 너무 야수님이 감정의 노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고 계세요. 그런 관계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남자 입장에서 그냥 잠자리만 요구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가 오히려 그 남자가 그렇게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자는 왜 사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자리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하면 또 받지를 않아. 참 희한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만 읽어봐가지고는 야수님이 좀 처신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절차에 안 맞게 그 사귀는 관계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끝났어. 그러다가 갑자기 잠자리 하고 나서 그냥 관계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냥 관계를 해주는 관계로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아니 누가 시켜서 억지로 잠자리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야수님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하고서는 나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자리도 그런 과정에서 뭐 먹고서는 모텔도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뭐 곱창을 먹고 싶든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싶든 뭐 알밤 막걸리를 먹으러 가든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뭐 그거 가자고 얘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 가줄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이후에는 잠자리를 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잠자리를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뭐 딱히 뭐 대단히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자, 상담은 다 된 것 같고요. 자, 이걸 해도
시간이 많이 남네. 자, 오늘 강의는 어제 했던 거예요. 아, 어제래.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새롭게 제가 그냥 저번에 했던 걸 갖다가 새롭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겼거든요. 아유. 프레임 최강님 디프리 인원 제한 있습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 이 강의를 하다가 마이크 문제 때문에 끊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조이킴님도 들어오셨군요. 예. 소피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 반가워요. 예. 그러니까 디프리 제한 없다고 하면 이 방 있는 사람들 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 프레임 최강 응? 디프리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 디프리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아, 조이킴님. 도라이몽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다 안 올 거 알아요? 예. 다들 안 오시겠죠.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은 저번 화요일 날 했던 강의를 새롭게 또 해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이제 마이크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데이트 신청 및 접근을 하는데 이성에게 접근하는 데의 마인드, 이 접근법 강의 3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누군가와 접근을 해가지고 친해지는 것들은 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연인관계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간관계와 연인관계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보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성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더 좋냐면 우리가 서로 남자라는 필요성, 여자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해관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과 우리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요. 어떤 서로 간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서로에게 뭔가 득이 있어야지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득이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에너지를 쏟아서 얻어갈 수 있는 득이 있으면은 그 인간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상태면 서로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사이나 뭐 그런 것들 보시면은 동성 친구들 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뭐 직장으로 얽혀 있거나 뭐 대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만나죠.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친구라도 사실 이해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기 바쁘면 걔네들은 다 아웃되잖아요. 에너지를 안 쏟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인관계, 즉 이성관계는 좀 달라요. 그 필요성,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게 서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라는 이유, 상대방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관계가 끈끈하게 잘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연인관계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성관계, 남녀관계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갖다가 딱 맞아야 되는데 남녀관계는 이해관계가 이미 맞게 시작을 하니까.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심이나 집착이나 자기 불안해하는 행동 때문에 이 관계가 파탄이 나고 자존감이 낮은 행동으로서 가치가 낮아서 떨어져 나가는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거,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와 사람과 친해지겠다는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남자들이 특히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 자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약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을 하면 꼭 접근을 해서 사교성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입장이 되느냐 수비적인 입장이 되느냐는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비적인 입장이 되면은 외롭고 항상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고 약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입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근을 하는 방법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생각나는 잘못된 편견들, 이런 것들 하나씩 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접근법대로만 하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대단한 착각을 할 겁니다. 남자분들의 세상에서는 남자분들도 되게 대다수가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수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호감을 표현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은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여자애가 나를 엄청 좋아하나 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나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김칫국을 마시기도 하고, 아무튼 대단한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어장으로 확 빨리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얘네들이 김칫국 마시면은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어장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일단은 접근할 때 있어서 우리가 생각나는 핑계들을 하나씩 타파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오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접근해서 실패하는 남자들이 가장 많은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왠지 날이 아니야, 오늘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런 핑계를 대면은 내일로 미루겠죠. 보통 내일 준비를 하고 가.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내일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로 미루고 내가 모레로 미룬다고 언제 도대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나가서 타이밍 한참 놓치고 나서 나중에 가겠죠. 근데 이제 기회라는 건 그렇게 쉽게 오지 않고요. 그렇게 주저하다가 연애 그냥 짝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 즉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은 이성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친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확률적으로 한 10명 중에 6명은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남자친구가 되라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친해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해지는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해지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여자들을 인맥들을 많이 만들거나 아는 남자의 인맥들을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인맥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인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남자친구 있는지 여자친구 있는지가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 남자를 꼬르셔가지고 당장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죠. 뭐 그 친구랑 친구 관계만 하면 되지 사귀는 관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핑계는 댈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핑계 대요. 아, 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핑계. 세 번째 핑계. 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인연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일단 내가 가가지고 물어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지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쵸?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제외도 마찬가지고 짝사랑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지금 제외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 반응 살피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엄청 따지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시도를 못 하겠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들키기 싫어해서 감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도도한 척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제외를 하고 싶어서도 하고 싶고 미련이 많이 남지만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정에 맞게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사귀자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회든 짝사랑이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늘상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지낼 시전을 왜 합니까? 차근차근히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관계를 조금씩 연락부터 이어나가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한다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서로 좋아하면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면 갑자기 사귀고 바로 결혼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핑계는 댈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친해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어보고 포기하는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인연을 찾는 것 같다가 포기한다면요, 인간관계나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선입견을 갖고서는 접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외톨이로 사는 거죠. 그냥 소극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다가 좋아지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생 나를 싫어하기만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핑계가 내가 접근했다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헌팅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전에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딱 물어보다 나면요, 가끔 어떤 남자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워낙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번호를 물어보다 나면은 옆에서 같이 듣고 있거나 어떤
어떤 할아버지나 동네 주민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워낙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가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에 번호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번호를 다 물어보고 있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남자들이 되게 소극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별로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은 없어요. 만약에 와가지고 내 여자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여자친구는 되게 미인이시네요. 그러면서 좋은 사랑하세요. 그러고 가면 돼요. 그냥 예. 몰랐어요라고 얘기하고 가면 되지 뭐. 예. 굳이 내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뺏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응? 엄청 뭐 구경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번호 따는 게 신기한가 봐. 그래서 구경하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많았죠.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몰라.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랑 하세요. 그러고선 가요 그냥.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자, 다섯 번째 핑계가 여자가 신고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먼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자 번호를 땄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막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뭐 그냥 차단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뭐 몰라고 했다는데 걔가 호기 부르는 이게 우리한테 연락 와가지고 막 욕하는 경우는 호기를 부리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주면 돼요. 아니면 싸워도 되긴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하나하나 걔네들이랑 감정 싸움을 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싸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뭐 굳이 싸울 필요 있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수업 받는 사람들 중에 뭐 몇 번 있기는 있었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뭐 차단하고 끊으면 미안한 좋은 사랑 하라고 그냥 끝내면 돼요. 저 그 방해 안 할게요 하면은 그냥 끝나요. 걔네도 이제 떨어뜨려 내려고 하겠지 뭐. 그냥 나랑 굳이 싸워서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남자도. 응?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예. 여자가 신고하면 어떡하냐. 스토커라고 신고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이고. 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쓸데없는 핑계 아닙니까? 여자가 신고하는 이거 진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자가 우리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그 여자를 계속 스토킹을 했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단 한 번 내가 번호를 물어본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겁이 많고 그냥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그냥 친해지자고 얘기하고 접근하고 번호를 물어보는 것 정도 가지고는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트 신청한다 한 번 딱 데이트 신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번호 물어보고 데이트 신청하는 일로 신고당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연락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왜 연락 안 하냐 그러는데 매일매일 연락하면은 스토킹 하는 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연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약속 잡을 때만 연락을 하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별로 처음 만난 여자에게 과도한 호감을 보이는 게 이게 스토킹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매일매일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것 같고 뭐 사귀는 관계가 되면은 매일 연락을 하겠죠. 근데 사귀지 않는 관계에서는 매일 연락하는 거 별로고 예, 그거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 저는 안 합니다. 자, 저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거 절대 신고 안 당한다고 확실하게 제가 증명을 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도 우리가 연락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약속 잡을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3일에 한 번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신고 안 당해요. 그리고 걔가 거절하면 우리가 한 달이나 보름 있다가 연락하잖아. 왜 신고를 해? 이 여자가 뭐 우리가 맨날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신고를 해? 경찰서에서 아마 의아해 할 거예요. 제발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핑계가 누가 나를 쳐다보고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번호를 헌팅을 하는데 뭐 누가 이제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홍대에서 번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홍대에 있는 옷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구경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대로변에서 따면 그렇긴 한데 근데 뭐 그런 현장 뭐 기억 못해요. 예. 그 심리학에서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겁니다. 자기가 왠지 그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자기를 쳐다보고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도요. 그거 지나고 10초 후면 다 까먹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다 까먹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들은 인간의 뇌에서는 기억을 안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 기억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번호를 따다 보면은 어떤 여자를 번호를 땄는데 하도 번호를 많이 따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2번 물어본 거지 내가 그 여자에게 모르고 하도 번호를 많이 정신없이 따다가 보면은 한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번호를 땄는데 모르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도 몰라. 근데 그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여자도 몰라. 그래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홍대고 저녁이라서 좀 몰랐나 봐. 나 어수선해가지고 거기 동네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랐나 봐요. 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번호 따고서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 번호를 하도 이제 많이 따다 보면은 기억을 못 할 때가 있고 또 2번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요? 저 혹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내가 또 한 번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서 저 꼭 연락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뭐 대충 둘러대고서는 넘어가는 겁니다. 응? 아니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번호를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안면 인식 장애처럼 그냥 별로 인식 없이 그냥 영업사원처럼 번호를 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날 때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그때 한번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번호를 딸 때는 잘 기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이건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번호를 땄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언제 번호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잘 기억 못 해가지고 어디서 뭐 물어보셨더라 해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고요. 하다 보면은 그래요. 그냥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핑계. 자, 어떤 멘트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헌팅 같은 경우에는 연습만이 답입니다. 일단은 멘트가 입에 딱 붙을 때까지 진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제가 딱 어깨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은 멘트가 좌자자자자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어깨를 치면 저기요 지나가다가 왔는데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전화 연락 한번 해보고 뭐 친구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이 멘트를 갖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갖다가 100번, 1000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긴장된 상태에서도 그 멘트가 딱 흘러나오게끔 연습을 합니다. 이 멘트를 어떤 멘트를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멘트가 입에 딱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은 긴장돼도 그 멘트가 나오게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자연스러운 표정과 바디랭귀지까지도 다 연습을 하면은 내가 1000번 연습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 멘트를 갖다가
자면서도 딱 하면서 딱 치면은 이게 바로 바디랭귀지랑 이런 게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하면 좀 좋죠. 이게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긴장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목소리 톤이나 어떻게 침착하게 대화를 하는지 이런 나의 프레임, 행동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그 카톡이나 문자보다도 훨씬 저는 전화라는 게 나의 매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갖다가 침착하거나 여유 있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를 하시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웬만하면 전화 연락으로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긴장돼서 못 하시는 거죠. 전화 멘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지내 멘트 이거 잘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빌미 잡고 만나시면 돼요. 빌미 잡는 거는 제가 전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너 뭐 오늘 뭐 먹고 싶다 원하는 거 갖다가 많이 던지는 게 데이트를 갖다가 첫 데이트를 할 때도 되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요 대부분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이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헌팅을 통해 가지고 여자를 만날 때는 더 많이 끊겨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소개팅을 받거나 뭐 이 재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끊기는데 헌팅을 해서 모르는 여자 번호를 따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매력을 얻게 하면은 바로 후두둑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 안녕 뭐 이런 거 보내면 다 끝나. 그래가지고 대부분 초반부터 내가 원하는 걸 던지면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 뭐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 보내고 이상한 캡처 무슨 웃기는 사진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괜히 웃기려고 하거나 막 반응 끌어내려고 하는 행동들이 여자들이 이제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곱창 시전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색한 거지 실제로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내가 거의 즉시 원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여자들이 번호가 후두둑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얘가 10명한테 연락하면 한 30% 남아있더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안녕하세요 막 하고 웃기려고 하고 반응 어떻게든 끌어내서 이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하면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거의 다 끝나. 10명 번호 따봐야 남아있질 않아요. 번호가. 후두두둑 다 떨어져. 후두두둑.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으로 연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아침에 만들고 그냥 제가 발상으로 만든 것 같아도 엄청나게 연습을 해보고 제가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믿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마지막 멘탈 실패하였을 때 마인드 실패하였을 때 여러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까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체가 뭔가 구려서 까였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자존감만 떨어지고 다음번에 시도를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대부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프레임이라는 걸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즉 나의 방식의 문제가 됐을 뿐이지 여러분 자체가 구려서 까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구리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외적인 건. 응? 최대한 노력해서 남자면 헬스하고 여자들도 몸매 관리해가지고 구린 거 갖다 탈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외적인 거는 관리하면은 엄청 좋아요. 그거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뿐이지 여러분 자체가 구려서 까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미성숙하고 뭐 잘못된 바디랭귀지나 멘트, 행동태도, 멘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랬겠죠. 예. 여러분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사실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타쿠면은 여러분들이 왕따면은 평생 왕따로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상대방이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었는데 아직 그 옥석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홈런왕 베이브루스 아시죠? 여러분들 야구하면은 되게 유명한 홈런왕 베이브루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메이저리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사람, 홈런왕들이 삼진도 되게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면 크게 휘둘러야 되니까 삼진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석에 섰는데, 야구 선수인데 타자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요, 여러분만의 스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자세로는요 홈런이 뭐야 안타도 못 쳐요. 여러분들 뭐든지 할 때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삼진도 당해보고 그래야지 홈런도 칠 수 있는 거지, 삼진 한 번도 안 당하고 홈런만 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까이고 그게 경험이 되고 그게 고수가 되는 거지, 한 번도 까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만 쭉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라는 건 이 세상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상처 안 받으려고 아둥바둥 되지 마십시오. 상처 안 받으려고 아둥바둥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하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깨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다리는 연애만 한다면, 뭐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은요, 가슴앓이, 좌절, 절망, 아쉬움, 뭐 이런 식으로 상처받음 이런 것들만, 부정적인 감정만 자초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격적인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연을 찾아가고 적극적인 운명을 바꿔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명에 계속 휘둘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어쩌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운명을 갖다 개척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좀 할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할까?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예, 다음 편에서는 이제 두려움을 깨는 방법, 자신감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야식 먹자 꿀꿀님, 두려움을 깨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받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엄청 실패를 두려워했으면 이 자리까지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 장기 연애, 행복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다가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얻어진 결과지, 제가 만약 노력 안 했으면은, 제가 이런 실패를 안 해봤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지도 못해요. 그렇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기 싫어가지고 막 아둥바둥 되시죠. 물론 방법을 갖다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 실패해보고 노하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제가 이제 일단 제 방식대로 살아본 결과, 아무래도 저는 공격적인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공격적인 입장에서는 어장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어장관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귄 후에는 하지 말라니까. 예.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장관리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사귀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사귀고 나서는 하면 안 되지. 여자친구 있으면은 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저는 안 하는데 사귀기 전에는 해도 되잖아요. 그죠? 회고전 이런 강의 같아? 무슨 회고전이 뭐야? 예, 비가 오셔서 센티멘탈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제 도라에몽님 한번 볼게요. 제외한 여자친구와 한 달 정도 사귀었는데 제 달라지지 않는 프레임으로 인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헤어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노력하겠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봤. 말도 안 되죠. 도라에몽님 뭘 노력을 해봐요. 이런 노력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변한 프레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뭘 노력을 하겠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왜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난 노력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건 난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자체가. 난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았으니까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죠? 변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만약 이게 실망을 하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놔야죠. 도라에몽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서 얘를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 행동 태도가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지. 프레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메타 프레임 1번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요. 그 좋아하는 여자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선택하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도라에몽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물어보려면은 사연을 올려주셔야 돼요, 나한테. 그래야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도라에몽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논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프레임 안 변한 거예요. 프레임이 안 바뀌면은 제외해도 이건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놓아주고 나중에 프레임 다시 재확립한 다음에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야식 먹자 꿀꿀님이 쌤 번호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거절하게 되는데 번호 따본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멘트로 알려주는 게 좋은가요? 바로 네 알려드릴게요 하기도 창피하고. 아니 바로 알려주면 되지. 왜 이거 야식 먹자 꿀꿀님 남자 아니세요? 여자분이세요? 아니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은 번호 알려주는 거는 사교적인 행동이지. 이게 뭐가 껄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응? 알려줘도 돼요. 예. 야식 먹자 꿀꿀님 여자예요? 여자시구나. 그렇구나, 여자구나. 그러면은 여자분이면은 근데 알려줘요. 그래도 알려줘야죠. 예. 여자분이라고 해서 난 알려줘야 돼. 내가 여자면은 번호 주는 것까지는 알려주겠다. 근데 걔가 이제 이상한 행동하면 차단하면 되지 뭐. 응? 경찰 신고하면 돼요. 요즘에는 스토커법 같은 거 있어가지고 경찰 신고해요. 세게 행동하면 돼요. 야, 그 여자라고 해서 약하게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행동하면은 사냥당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단 있고 세게 행동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건드리지 않죠. 제니님, 예, 제가 알려드린 접근법 강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제 친해진다고 생각하고 남자들과의 사교성 어장 관리를 하시면 돼요. 어장에다 물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 접근법 강의 보고서는 남자 인맥 늘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남자 인맥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락을 해 이제 남자애한테 이제 먼저 다가가서 밥 먹자고도 얘기하고 친하게 그냥 지내는 거야. 그 여자분은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남자분은 엄청 제 접근법 강의대로 딱딱하니까 남자분은 자기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그냥 접근만 한 걸 뿐이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건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보통 그러면은 접근을 편하게 못해요. 자기 보통 인간들이 접근을 할 때 쿨한 마음이 있어야지 편하게 접근하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은 편하게 접근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행동 태도로 드러나요. 프레임으로 드러나. 예. 제가 얘기했지만은 남자들 인맥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새로운 남자 있으면 반가워요. 저 누구예요? 저 제니예요. 잘 지내봐요. 그러면서 번호 딸 수 있죠. 번호 주세요. 제가 저한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럼 남자애들은 완전 착각해요. 걔는 좋아하는 줄 알아. 진짜. 네. 직원으로서 얘기 챙겨주는 거지. 서로 알아가는, 서로 인간관계를 하는 거지. 음, 그건 아닙니다. 자, 달걀 9개님이 카페에서 번호 받은 여성과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식사 장소 리드하고 매력 어필, 라포 쌓고 편안한 구축까지 할 예정인데 추가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대화의 테크트리 그대로 쭉 타시면 돼요. 저희 스타터 과정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대화의 테크트리를 쭉 타시면 돼요. 음. 프랭크 램파드님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관계에 안 좋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려면 감정을 표현하려면 말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싸우게 돼요. 되게 웃기죠. 예, 프랭크 램파드님 같은 질문 되게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해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화를 내는데, 제가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은 표정으로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표정을 갖다가 보고서는 조심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학습해오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예, 표정으로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짓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조심해요. 예. 제가 약간 지금도 약간 기분 나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정에 반응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표정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말로써 화를 내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걔도 항변을 해버리거든요. 상대방 입장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낸다는 거는 내 감정 표현이 서툴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 쌤, 제가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에 찾아가는데, 찾아가서는 차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10분 만에 테이크아웃으로 차만 받고 가볼게요 하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주말에 차나 할까 했는데 씹혔습니다. 한 달 뒤에 연락하려고 하셨는데, 그때쯤엔 다시 문자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될까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스텔라님. 이건 뭐, 계속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근데 이게 읽고 씹히면은 연락을 하면 안 돼. 읽고 씹히면은 연락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달 가지고는 안 돼.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긴 한데, 보통 내가 보기엔 차단인 것 같은데, 연락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고의로 일십을 했다면, 연락 다시 안 하는 게 맞죠. 3개월 정도는 안 붙는, 이거는 일십을 하면은 기본 대화를 할 태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만한 태도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끌어안혀가지고 야 나랑 협상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프랭크 램파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조근조근 한다고 하면 싸워요. 달걀 9개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감정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좋은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나쁜 감정은 어떻게 주는지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은 진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많이 줘. 본인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쁜 감정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쁜 감정이 들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연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락 문제도 연락이 잘 되던 사람이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얘가 연락이 없지? 걱정돼.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면서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감정인지 아무튼 감정이 커지게 되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좋은 감정은 나쁜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는 뭐 쉽죠. 밀당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쁜 감정이 드는 거는 하던 행동을 안 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지 뭐. 자, 이건 되게 많은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키스님이 썸은 애매해서 싫어한다고 했는데 사귀자는 말로 착각해서 저는 좋아하는데 아직은 자유롭고 싶다 이랬는데 이거는 여지만 남기고 싶다는 헛소리죠? 어떻게 대처하면 돼? 아직은 자유롭고 싶다 이래요? 아직은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사귀기 이건 애매한 소리가 아니라 확실히 본인이랑 안 만나겠다는 행동이에요. 네, 이거는 키스님을 안 만나겠다는 확실한 신호인데 저를 좋아하는데 아직은 자유롭고 싶다 이런 거는 그냥 안 만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지금은 안 만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헷갈려 할 것도 없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다 받은 것 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했죠? 예, 벌써 1시간 반이나 흘렀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 강의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빠이. 예. 자, 주무십시오. 예, 성희님 오랫동안 오늘 고생하셨어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프랭크램파드님, 미소님, 스텔라님, 조조님, 제니님, 연애원추님, 프레임최강님, 스마일등등. 사랑합니다. 예. 네. 최인지님, 소피아님, 네. 야식 먹자 꿀꿀님, 조이킴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빠이빠이. 예. 율리님, 빠빠이. 줄라타님도 잘 자요. 예.